안녕하세요. 온라인 코딩 튜터 숨니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External Interrupt, 외부 인터럽트인데요. 인터럽트가 뭔지 알아보고 인터럽트를 설정하기 위한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럽트를 쓰려면 꼭 필요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랑 이 인터럽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렇게 알아보고 코드에서 직접 사용하는 법을 실습해보고 오늘 강의 끝낼게요.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방해하거나 새치기 하는 기능을 가진 아이인데요. while문에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if문으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물어보고 그에 따라 다른 루틴을 실행하는 것을 폴링 방식이라고 해요. 이 폴링 방식은 CPU가 계속 돌면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CPU 낭비가 심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interrupt라는 기능인데 메인 함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로 점프를 해서 인터럽트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멈춰있던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일을 다양하게 처리하면서 효율적으로 CPU를 사용할 수 있겠죠. 외부 인터럽트는 이제 CPU 외부에서 트리거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인터럽트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에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도 하드웨어에 의한 외부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눌렀을 때 저희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던 중이라 해도 제깍제깍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부 인터럽트는 CPU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트리거가 생성돼서 그에 따라 일어나는 인터럽트를 말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 배우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외부 인터럽트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레지스터들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게 SREG랑 EIMSK예요. SREG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전체 인터럽트 상태를 설정하는 레지스터인데 ITHS 이렇게 뭔지 모를 알파벳들이 써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SREG는 0x80 이 구문 하나 외워놓으시면 전체 인터럽트 활성화시키는 구문이라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IMSK는 External Interrupt Mask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0부터 7까지 총 8개의 외부 인터럽트가 있는데 그에 맞게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SREG가 전체 인터럽트를 뭉뚱그려서 이네이블을 해주는 애라면 EIMSK는 하나하나 허용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럽트를 쓰고 싶다, 외부 인터럽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SREG도 0x80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EIMSK도 원하는 인터럽트에 꼭 1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int 0번 인터럽트를 쓰고 싶다고 하면 SREG는 0x86, EIMSK는 0x01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가 다 허용이 되어 있어야 인터럽트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인터럽트라는 길을 가기 위해 SREG와 EIMSK 문이 동시에 열려 있어야지 진입을 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다른 레지스터를 배우기 전에 이 펄스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하는데 저희는 0에서 1로 반복적이거나 혹은 규칙적이지 않은 펄스파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정보를 받을 텐데 이때 발생하는 게 엣지예요. 이렇게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직각이 생기는 거를 엣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상승 엣지라고 하고 내려가는 거는 하강 엣지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0으로 유지되는 곳은 로우 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럽트마다 이 상승 엣지에서 트리거가 될지 하강 엣지에서 트리거가 될지 혹은 로우 레벨일 때 계속해서 트리거가 될지는 인터럽트마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엣지든 하강 엣지든 상관없이 1에서 0으로 혹은 0에서 1로 반전이 되기만 하면 이걸 토글 된다라고 해요. 논리값이 반전될 때 토글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C 언어 혹은 다른 언어에서도 XOR 연산을 이용을 해서 토글을 많이 시키는데 보통 LED 예제에서 껐다 켰다 할 때 토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C 코드 문법 문제니까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제 엣지를 이해하셨으면 EICRA라는 레지스터도 이해를 하기 쉬워지는데 말 그대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예요. 왜 뒤에 A가 있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B도 있는데 0부터 7까지 총 8개의 레지스터를 각각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한 레지스터마다 4개의 모드가 있어서 이거를 한 인터럽트를 설정하는데
두 비트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두 비트에 한 레지스터, 두 비트에 한 레지스터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8비트 레지스터 자리가 모자라서 레지스터 두 개를 써서 외부 인터럽트를 설정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EICRA의 0번에서 1번은 이렇게 int 0을 설정을 해주고 2에서 3번 비트는 int 1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 시트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숫자 두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앞에 숫자는 고유한 식별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숫자는 이제 순서대로 이어 붙이는 비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타이머 카운터가 나오면 3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3, 2, 1, 0 순으로 비트를 이어 붙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진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런 표에서 어떤 모드인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 레벨 신호 입력에 의해 트리거, 하강 엣지, 상승 엣지 이렇게 각자 모드를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reserved라고 있는데 이 reserved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 시트에서 reserved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비트는 다른 모드에서 자리가 부족할 때 이 비트를 갖다 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비트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0, 1이 들어가는 EICRA 모드 자체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드가 세 가지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EICRB를 보면 똑같이 4번 외부 인터럽트, 5번 외부 인터럽트 이렇게 있는데 얘는 0, 1이 리저브드가 아니라 논리값 변화에 의해 트리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그 토글에 의해 트리거, 토글 될 때마다 인터럽트가 트리거 되는 모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우 레벨을 쓸 거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토글 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고 싶으면 EICRA가 아니라 EICRB에 속해 있는 외부 인터럽트를 골라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조금씩 숙지를 해놔야 회로를 한번 만들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기능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 자리가 아니었네 하는 후회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고 회로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 다음에 EIFR은 저희가 직접 코딩할 일은 많이 없는 레지스터예요. External Interrupt Flag 레지스터라고 해서 플래그가 세워지는 레지스터인데 보통 플래그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쓸 수도 있어요. 인터럽트 트리거에 의해서 해당 인터럽트가 이제 1로 셋이 되는 거죠. 만약에 int 0이 트리거에 의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이 들어가면 아까 그 SREG랑 EIMSK가 얘는 0x80인지 얘는 0x01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둘 다 되어 있으면 이제 길이 뚫려 있는 거니까 인터럽트 벡터로 점프를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 서비스 루틴이 종료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0으로 클리어가 되는데 나중에 또 발생을 하면 다시 1로 셋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막 못 믿었다는 경우에 꼭 못 믿어올 때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인터럽트 구문 맨 마지막에 이거를 강제로 클리어하는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서비스 루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클리어 되지만 저희가 0을 써서 강제로 클리어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있었던 로우 레벨에서 트리거하는 모드에서는 이게 계속 바뀌고 루틴이 종료되면 계속 0으로 바뀌기 때문에 로우 레벨인 동안 계속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EIFR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행할 행동을 저희가 명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인터럽트를 허용도 해줬고 인터럽트 트리거도 골라줬으니까 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할지 이것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쓰고 인터럽트 소스명을 쓰고 void 함수 이름 또 void 이렇게 함수 선언하듯이 인터럽트를 써주시면 되는데 외부 인터럽트 0을 내가 사용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서비스 루틴을 정의하고 싶다 라고 할 땐 이렇게 interrupt, external interrupt 0, void, 함수 이름 아무거나 void 이렇게 쓰고 괄호 안에 서비스 루틴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소스 이름은 아트메가 128 데이터 시트나 혹은 아트메가 128에 대해 다뤄져 있는 책을 보면 interrupt에 따라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 애들이고 이 함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소스 이름 쓰고 아니면 소스 이름 비슷하게 쓰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해가지고 ISR을 많이 적어주는 편이에요. 함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아 이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함수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서비스 루틴이 들어가고 괄호를 닫으면 이제 서비스 루틴 정의하는 게 끝나요. 주의할 점, 여기 롱 딜레이라고 적혀 있죠. 인터럽트는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또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는데 16MHz만큼 시스템 클럭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트메가가 연산하는 속도는 사람이 따라가기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를 외부 인터럽트로 달아 놓으면 저희는 스위치를 한 번 눌렀는데 스위치는 이제 채터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치 판의 떨림 혹은 노이즈로 인해서 저희는 한 번 눌렀는데 5번 인식이 되고 6번 인식이 되고 혹은 저희가 오래 누르고 있는 동안 엄청 빠르게 인식이 돼가지고 스위치에 외부 인터럽트 설정을 해놓으면 그 수에 따라 외부 인터럽트가 쌓여요. 하나를 수행을 못 끝냈더라도 5번 펄스가 들어와서 5번 트리거가 생겼으면 그 5번을 계속 끝까지 수행하기 전까지는 인터럽트가 절대 안 끝나요. 쌓이고 쌓이는데 이제 이 인터럽트의 긴 딜레이 막 15나노세크, 15ms까지는 괜찮은데 막 인간이 느끼기에도 아 이건 나에게 느껴진다 싶은 딜레이 300ms, 500ms 이런 딜레이를 엄청 빠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터럽트에 넣어버리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트메가가 파직 하면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다 타는 건 아닌데 탈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스위치를 제가 평소에 안 눌러져 있으면 5V고 눌러져 있는 걸 0V로 하는데 회로를 구성을 하나를 실수를 해가지고 안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눌러져 있게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레지스터 초기화시키는 구문만 넣어놨는데 딜레이 조금이랑 그게 계속 눌러져 있는 걸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전원을 넣음과 동시에 아트메가가 타고 블루투스 모듈도 타고 그에 따라 연결돼 있던 모터 드라이버 4개가 싹 탔어요. 그냥 회로 전체가 다 탔어요. LCD도 타고 정말 아픈 기억인데 딜레이 조심하시고 시스템 과부하 조심하셔야 돼요. 이 외부 인터럽트를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쓸 건지 실습을 해볼 건데 오늘 예제는 PE0과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CD의 첫 번째 줄에 순리를 출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스위치가 인식된 횟수를 출력할 거예요. 원래 외부 인터럽트에 스위치를 넣으면 안 좋다고 제가 했는데 그래도 실습할 게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딜레이 같은 거 필요 없는 LCD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리 코드를 쳐왔는데요. 강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상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코드를 치는 장면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짜왔는데 제가 아까 예제를 보여드렸을 때 아무런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PE0과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하라고 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PE0에 인터럽트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해요. 구글에 이렇게 아트메가 128 핀 맵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친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보면 되는데 제가 말한 PE0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듯이 RxD0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int 기능은 없습니다. int 기능이 어디 있냐? 여기 좀 있고 여기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저는 int 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PD0을 사용을 할게요. PE0이 아니라 PD0이에요. 그래서 PD0으로 설정을 하고 넘어오면 코드가 이렇게 짜여집니다. 이거는 어셈블리어 중에 하나인데요. LCD를 포트 A에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0번부터 2번 비트까지는 신호 라인, 그리고 3번은 건너뛰고 4번부터 7번까지 4개의 비트는 이제 데이터 비트 라인으로 알아서 설정이 돼요. 데이터 시트에 맞는 딜레이랑 정보를 넣는 신호 순서 같은 것들도 알아서 해줍니다. 이 LCD 헤더 파일에 있는 대로. 근데 요즘에 있는 알파뉴메릭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데이터 라인이 4비트일 때도 있고 8비트일 때도 있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코드 위자드를 통해서 ALCD 포트를 설정해준 다음에 그 뒤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아직 구형 L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 헤더 파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우기 힘드실 수 있는데
앞에 이 문장만 구글에 쳐도 어떤 포트에는 어떤 16진수를 써야 하는지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포트에 맞춰서 여기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 인터럽트 0번에 대한 소스를 넣고 함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넣어줬습니다. 아직 LCD를 안 써봐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문장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문이 아니에요. LCD를 처음 써야 하니까 LCD 화면을 초기화시키고 0,0으로 가서 그냥 일반 문자열을 넣을 때는 LCD put라고 하면 바로 문자열이 입력이 돼요. 대신 영어만 가능합니다. 일본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전 다 외우지는 못했고 한국어는 직접 도태를 찍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0,1 두 번째 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변수 자체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sprintf라는 함수를 써서 LCD 데이터라는 배열에 이건 C언어 %d를 표시할 건데 이 %d는 카운트 변수를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이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를 하고 이 변수를 두 번째 줄에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표시해주는 함수가 아니라 LCD 데이터에 이 가변적인 변수를 넣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LCD 데이터 배열을 여기서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문에서는 인터럽트에 대한 레지스터 설정을 해줬고요. int 0에 대한 마스크 벗겨주고 전역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주고 PD0을 입력으로 쓸 거니까 원래 GPIO는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거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아무 레지스터를 건들지 않고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초기 상태는 0x00이에요. 그래서 원래 입력으로 쓸 때는 이런 걸 많이 생략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DDRA는 LCD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출력할 거니까 아웃풋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고요. 컨트롤 레지스터는 이제 폴링 엣지로 1, 0으로 int 0 자리에 넣어줬어요. EICRB에 있는 인터럽트는 안 쓸 거고 초기 상태는 0x00일 테니까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만 동작을 하고 그 뒤에는 따로 별다른 동작이 필요 없으니까 while문에서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LCD가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LCD를 처음 쓸 때 이게 LCD가 8비트짜리도 있고 16비트짜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정을 8비트면 8, 16비트면 16 여기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LCD에 대한 설정을 이 아트메가에서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원래 LCD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딜레이 조금 넣어주면 편하긴 한데 제가 지금은 회로가 없어서 아트메가가 탈지 안 탈지 몰라서 이 정도만 딜레이 없이 넣어놨습니다. 아마 LC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니까 누를 때마다 스위치 누를 때마다 카운트 변수가 꼭 일씩 증가하지 않더라도 증가만 한다면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본인이 직접 설정한 문자열이 보인다면 오늘 실습은 성공이니까 저희는 다음 강의에 봅시다. 안녕!